혹시 여러분도 에코프로 거지인가요? 종목 토론방에 있는 한 글입니다. 구경만 했는데 오늘 사무실에 앉아서 150만 원 순식간에 돌파하는 호가창을 보니까 내 계좌는 진짜 박살나고 있는데 이게 광기가 진짜 맞구나. 보유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고로 에코프로가 153만 원이었잖아요, 어제. 네. 딱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자고 일어나서 딱 제 얼굴이에요. 살까? 살까? 나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닐까? 아침에 저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나면? 오늘 살까? 오늘도 주식시장 에코프로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대표님. 보도 헤드라인이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 탄생. 지금은 900%인데 이번 주에 1000% 올랐다가 오늘 종가상으로 857% 연간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는데 한 번 놓친 것 같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요거 잡았으면은 10만 원에 잡아서 100만 원 되면 시원하다. 그쵸. 네. 억 단위의 수익을 벌 수도 있는, 누군가에겐 정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죠. 누군가는 사셨나 봐요. 퇴사하고 치솟네. 이제 뭐 몇 억 벌었는데 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경제적 자유 에코프로를 잃었네?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는 분들, 기분 좋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황제주 잠깐 이야기를 짚고 가볼게요. 이 황제주가 찾아보니까 말 그대로 사고 팔 때 가격 자체가 비싼 주식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100만 원인 건지 100만 원을 넘어가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는 황제주라고 하는데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온 게 16년 만이라고요. 네, 네. 저 20살 때 네 한번 번째 있었군요. 주식이 있었고 16년 만에 지금 다섯 번째 주식이 코스닥에 탄생을 했대요, 네. 대표님. 네. 근데 보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6억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 황제주가 기준이 있어요? 황제주라는 말을 저는 외국말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황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정말 대단하다. 뭐 여기를 지배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이렇게 개별 하나의 주가의 가격으로 얘기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100만 원, 네. 예를 들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몇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몇억 원? 이거 참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는 A주랑 B주로 나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B주는 A주의 30분의 1 가격이에요. 6억이라고 하면 2천만 원이겠죠? 물론 2천만 원도 뭐 낮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B주를 가진 게 나쁜 거냐? B주를 30주 가지고 있는 거랑 A주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건 버크셔 해서웨이가 몇 억이건 간에 네. 우리가 정말 황제라고 칭호를 붙여야 될 것은 시가총액. 이 회사의 전체 가치를 기업 얘기하는 가치. 것이지 네. 이거를 주식수가 많이 쪼개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고 주식수를 적게 가져가면은 주가가 되게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어떤 상장회사 대표라고 쳐봐요. 네. 근데 나도 황제주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라고 하면 자기네 주식 수를 줄이면 됩니다. 발행 주식 수를요? 네,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아. 늘리는 건 일부 법무사 비용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정말 뭐 좋은 주식이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다. 기업 가치와 개별 주가를 혼동하실 때 있는 이유고 네. 그렇지만 하여튼 최근에 900% 올랐다고 하니까 예. 뭔가 좋은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기업 가치를 봐야지 이 주당 얼마 이 의미 없다. 네. 근데 황제주로 등극했다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또 98만 5천 원에 끝났단 말이죠. 에코프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3만 9천 원. 제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올 연초 딱 개장하고선 바로 시가가 나오잖아요. 2023년 시가가 10만 6천 원이었어요. 15배 올랐네요. 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연초 보시면 작년에도 쭉 기었던 게 확인이 되는데 네. 지금 월봉상으로 매달 뚝뚝뚝뚝 위로 뛰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두 종목이 앞서 말씀하신 그 주당 가격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당 에코프로 BM은 58만 4천 원 어제 고점이었고 오늘은 39만 1천 원에 끝났는데 보니까 이렇게 주가상으로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네. 곱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네네. 잠깐 55조 가기도 했고 40조 가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움직임 체크 꼭 하시고요. HN까지 보겠습니다. 이틀 연달아 일봉상으로 음봉, 그러니까 크게 급락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게 포홀. 이것도 진짜 증권가 이야기 많이 포홀. 나오는 우리 그렇게 줄여 어마어마한 말하는군요. 네, 포홀. 이 포항제철이
76만 4천 원을 다시 갈 줄 몰랐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드디어 국민주의 귀환이다. 왔다. 이게 옛날에 국민주 우리 구해주 월부에서도 다뤘었는데 네. 어떤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이 돈을 조달하는 그거를 이제 유상증자라고 네. 하는데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항제철 만들고 광양제철을 또 만들 그 당시에 제철소 만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이거를 청약해라 라고 신문에 막 내고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말하자면 그냥 애국심에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가 되고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아, 진짜 그런데 국민주네.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저렇게 올라가지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는 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30만 원대에서 보시다시피 80만 원, 증권가에선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처럼 이제 양극재하는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보실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극심한 변동성이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심장 떨리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볼 차트는 LNF랑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사흘째 음봉으로 거래 마치면서 보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끌어올린 거를 다 반납하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53만 8천 원. LNF도 마찬가지인데 리포트 보면 테슬라랑 그렇게 연결고리 깊다고 하던데 혼자 못 갔거든요. 근데 따라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제 31만 8천 원. 그래서 이제 진짜 재평가 받나 봐 했는데 24만 3천 원에. 그러니까요. 저때 샀으면은 거의 10만 원이 빠진 거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한 20% 이틀 만에. 와, 그 얘기를 가볼게요. 밈 주식. 네. 문화유전자 단위래요. 대표님, 밈이 비유전적 문화 요소,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하나의 문화 작은 단위를 밈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짤, 유행. 대략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뭐 현혹하고 그쵸. 유행한다 이런 건데 그게 우리가 뭐 유전자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현재 뭐 같은 세대라고 네, 또는 네.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통한다라고 하는 게 밈인 것 같고 네. 밈스탁은 사실 근데 되게 위험한 얘기인 게 저기 지금 개미들이 막 돈 들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놀이를 할 때 내가 충분히 지불해서 그거에 맞는 효용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인스타에 네. 보면 거의 스토리의 절반은 판다거든요. 푸바오. 에버랜드에 가서 내가 푸바오를 네. 좋아해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끊고 거기에 따른 효용을 얻는 거는 쓰는 거죠. 그쵸? 근데 저분들은 네. 그거보다 아마 더 큰 단위일 거예요. 내가 밈 주식을 좀 거래해가지고 그냥 재밌어. 거래하는 게 막 재밌다. 네. 그럼 난 거래해서 100만 원 좀 거래해보고 10만 원, 20만 원 날려도 그거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예. 대부분 분들은 그게 아니라 밈스탁이라 하더라도 난 돈 벌 거야. 1000만 원 넣을 거야. 1억 넣을 거야. 그래서 10억 만들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자기 돈을 그렇게 크게 넣고 놀이를 합니까? 그쵸.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돈을 넣으려면 뭐 1000억, 1조 있는 분들은 뭐 1억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더 무서운 사람. 너나이 같은 아저씨는 아마 로또 이런 거 안 할걸요? 투기 안 할걸요? 사실 해도 되는데 그림이 매칭이 안 돼요. 네, 굳이 네.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부자가 되는 거고 그거를 금세 따라잡기 위해서 저렇게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잃게 되겠죠. 펀더멘털 바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증권가의 시각이고 5월부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이 커버리지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손 놓겠다죠. 네. 그런데 2달 동안 그렇게 오른 거예요. 네. 결국 가격에 베팅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고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봐오셨던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께서 보시기에 네. 급하게 오른 주식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잖아요. 결국 테슬라도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다시 또 재평가와 함께 살아남는 종목들 혹은 사그라드는 종목 가운데는 뭐 밀레니엄 버블 때 올라왔던 거, 네. 신라젠 네네네. 뭐 많은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들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실체요? 거 같아요. 실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진 자산, 그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액과 이익을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게 오른 주식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라는 정의가 만약에 이렇게 쭉 오른 다음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유지 또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라는 걸로 정의한다면 그런 주식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는 테슬라도 안 되고요. 삼성전자도 안 되고 에코프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요. 다만 이거를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네. 끝까지 살아남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 사그라드는 건 올랐던 걸 거의 다 반납하거나 뭐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이런 거를 사그라드는 거라고 하면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아예 없는 것들은 당연히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거울이거든요. 네. 기업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기업의 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딱 보자마자 똑같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그 시차가 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에 베팅하는 사람들,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은 그렇게 네. 할 수 없지만 그냥 올라가니까 사, 떨어지니까 팔아 라고 하는 그냥 숫자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회사의 기업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 그걸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로또 할 때 막 네. 의미를 두고 오늘은 뭐 내 생일이 6월 4일이니까 64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당첨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자동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이 훨씬 많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 또는 숫자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식을 하고 로또를 안 하는 이유는 네. 그 가격과 가치를 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신라 주식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었던 거죠, 현재까지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왜 실체가 없다고 보냐면 네. 그 회사는 신약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신약을 만들려고 하면은 2차 전지랑 달라요. 2차 전지는 네. 공장도 지어야 되죠. 거기에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죠. 그쵸. 뭔가 철판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화학 물질도 갖다 놓고 만들어서 누구한테 공급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신약을 만들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이 성공을 하면 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을 하면 큰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 항암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라가 다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라고 떨어진 거죠. 반대로 다시 뭐 만들어내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각자의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는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막 급등했다가 막 급락하고 하는 게 네.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냥 꾸준히 따박따박 돈을 벌고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주식이 저한테는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여기 아마 이제 너나위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면 그 사례를 들었을 거예요. 나는 토지는 안 하고 나는 아파트는 해. 왜냐하면 아파트가 토지보다 잘된 토지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네. 토지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고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미 실체가 있는 걸 가지고 네네. 거래를 하고 월세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살까 말까 팔까 고민하는 그 2차전지 주식을 고를 때 네. 그게 실체가 있으면 네. 뭔가 잘 만들고 지금 잘 판매를 하고 있다면 예. 아주 본전까지 돌아오지는 않겠죠. 근데 실체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 중에서 2차 전지를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뭐 한다고 하는 말만 있고 정말 공급을 못했다든지 네.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생산을 안 했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박 또는 쪽박이고 네. 주식시장에서는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잘 뭉쳐지는 눈덩이 작은 거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긴 언덕. 그래서 눈덩이 하나를 뭉쳐서 그냥 거기다 굴려놓으면 굴려요. 알아서 커진다는 거죠. 그 눈덩이가 잘 개자라고 보면. 불어나면서. 근데 만약에 잘 뭉쳐지지 않는 쌀인 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깨지죠. 네.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여러분들 계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박과 쪽박보다는 네. 어느 정도 소박, 중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시간에 베팅하는 네. 가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네. 저는 조금 안전하지 않나. 방금 토지를 약간 성장주에 비교를 해주셨고 네.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가치주 네, 이게 네. 양분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바로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를 둘러싼 하나의 포인트인데
수급 논리. 그쵸. 수급 논리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도대체 누가 2차전지 주식을 흔들고 있는가? 공매도를 해서 쇼커버링 때문에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 헤드라인에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미가 이겼다. 개인 투자자가 이겼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공매도가 뭐냐? 없는 주식을 판다. 그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빌려서 없는 주식을 팔고 나중에 사야 된다. 네네, 그렇죠. 대표님 이거 맞아요? 그렇죠. 사서 파는 거니까 저기 매입 상환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현재가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100주를 빌려서, 빌릴 네. 때는 이자를 안 냅니다. 네. 팔았어요. 10,000원 곱하기 100주 하니까 100만 원이 예. 나한테 손에 들어왔겠죠. 네. 손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3일 후에 나한테 어쨌든 내가 100주를 빌렸잖아요. 네. 100주를 갚아야 돼. 근데 만약에 1,000원이 됐다고 치면 네. 내가 현금 100만 원이 있는데 1,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주고 사서 네. 100주를 갚으면 네. 내가 100주 빌렸던 주식은 다시 본 주인한테 돌아갔을 거고 그쵸. 나는 처음에 100주를 팔아서 만들어낸 100만 원이 있었는데 주가가 3일 후에 급락을 해가지고 10만 원만 해서 갚을 수가 있었으니까 나한테 네. 90만 원 수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매도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면 큰일 나요. 10,000원에서 올랐어요. 12,000원. 큰일 나요. 저게 이제 아까 나왔던 뭐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런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10,000원의 공매도를 했을 때 1,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 근데 저게 10만 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내가 100주를 빌려가지고 10,000원에서 그러면 매도를 했으니까 내 계좌에 100만 원이 들어왔겠죠. 네. 100만 원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A주라는 걸 100주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3일이 지났어요. 네, 네. 1,000원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얘가 10만 원이 된 10만 거예요. 10배. 10만 원이 됐으면 100주 얼마죠?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맞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네. 100주를 다시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 주식을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100주를 팔았을 때 1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럼 900만 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났을 때 네. 돈을 번 게 90만 원 벌었잖아요. 이 아저씨가. 네, 네.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0배가 됐다고 치면 얼마 네, 갚아야 네. 된다고요? 9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900. 그럼 90만 원 벌려고 생각했는데 900만 원이나 원을. 갚아야 되면 사실은 이 공매도가 네.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게 왜 리스크가 크냐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90만 원, 900만 원 하니까 손실이 더 크다라고 이제 바로 이해는 되시겠지만 직감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돈 차이가 확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네. 내가 어떤 주식을 싸게 샀어요. 싸게 사고 올라갈 거로 기대하잖아요. 보통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올라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잘하시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버티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라갈 때까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뭐죠? 회사가 망하는 거. 망하는 휴직 망했어. 조각 되는. 그렇죠. 휴직 조각 되는 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근데 휴직 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돈 얼마 잃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 네. 나의 원금까지밖에 잃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식을 사는 사람은요. 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죠. 기다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쵸. 내 마음만 쓰릴 내 뿐이지. 시간만 좀 그렇죠. 드리고. 근데 만약에 공매도 투자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갚아야 될 시기가 정해집니다. 뭐 차라고 생각해보죠. 네. 제가 자가용을 타고 오늘 왔는데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제 차가 좀 망가져서 대표님 차 좀 빌려주세요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차를 빌려드렸어요. 그럼 저한테 차로 갚아야 되죠, 나중에. 그쵸. 그 차를 돌려주면서 뭐 좀 기름 좀 넣어드릴게요, 이자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일 때도 그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기한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기한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좀 초조하죠. 쫄리게 네. 되죠. 그러니까 투자 의사결정 하는데도 어려울 뿐더러 주가가 오른다고 해볼게요. 저 10,000원짜리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어요? 끝도 한도 없죠. 네.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럼 아까 본 것처럼 900만 원 손실, 9천만 원 손실, 9억 손실, 이 손실의 규모가 끝도 한도 없이 커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아주 무서운 거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뭐 VS 구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기관 투자자 니네들 되게 똑똑하다며 왜 자꾸 에코프로 오르는 거 쇼 쳐가지고 공매도 해가지고 너네 실수했어?
라고 하는데 제가 공매도를 친 사람도 아니고 전 에코프로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저걸 공매도 하신 분들은 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비싸 이렇게. 네. 그쵸? 이거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오른 것 같아. 네. 훌륭한 기업인 것 같긴 하지만 1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공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판명이 나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손실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난 거예요. 이렇게 아까 눈덩이 이렇게 언덕으로 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랫방향 같아요. 손실의 언덕에서 굴려버린 거죠. 더 빠르게 내려가고. 그럼 기관 투자자는 부자라서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요. 고객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이 자꾸 커지니까 그들도 이거 더 이상 커지면 내가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는데 이제는 아무리 에코프로가 주가가 비싸 보이고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보이고 하더라도 손실을 확정 짓고 일종의 손절매죠. 주가가 네. 올랐을 때의 손절매인데 네, 확정을 짓고 해야겠다 해서 이걸 갚는 것을 숏 커버링. 숏이라는 게 공매도거든요. 네. 공매도 한 것을 복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커버한다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숏 스퀴즈는 뭐냐면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거예요. 자기네 생각보다. 네. 그러면 스퀴즈가 쥐어짜다는 뜻이잖아요. 네. 뭘 쥐어짜냐면 지네 마음이 쥐어짜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갚아야 돼. 심지어는 이 개미 군단들이 기관 저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주가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당장 갚지 않으면 네. 이게 내 손실이 너무 커지는구나 해서 숏 커버링이 더 강화된 느낌으로 숏 스퀴즈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다시 복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매입 상환하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네. 근데 상환 기한이 다가왔어요. 네. 근데 제가 돈을 갚지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잘못 썼어. 근데 내가 막 신용불량 될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어디서든 막 돈 막 빌려갖고 오겠죠.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채도 쓸 수 있고 네.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일단 내가 빌린 것은 갚아야 되니까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돈을 갚아야겠다라고 네. 더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끌 비투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당장 이거를 역전세가 되기 전에 막아주지 않으면 더 위험하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은행에서 이금융권 가고 사채 가고 막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숏 스퀴즈라고 보면 됩니다. 왜 쥐어짜는지 지금 그림이 그렇죠. 명확하게 그냥 내 들어왔어요. 마음 쥐어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계속 네. 올라가니까. 그렇군요. 와. 그 얘기가 이 공매도를 본인이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 네. 시기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주식을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 최소한 3년 정도 쓰지 않을 자금으로 투자해라. 왜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사놨는데 올라갈 네. 게 뻔한데 네. 내가 내년에 결혼을 해야 돼. 그럼 결혼하려고 예식장 잡으려고 팔았더니 그때부터 주가 올라. 얼마 짜증나요. 그렇죠. 또는 빚져서 하지 마라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빚도 마찬가지. 내가 이거 심리가. 올라갈 건데 자꾸 갚으라고 하니까 예. 이자 부담이 생겨가지고 네. 주식 결국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쌀인 눈 뭉쳐가지고 네. 금방 깨지는 하지만 흩어지는.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더 네. 퍼블릭 자산운용은 공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확히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매도 안 그렇게 하신다.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는 거죠. 간접적으로 공매도의 심리를 좀 느꼈다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관들도 저는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제가 아는 몇몇 기관들도 예. 2차 전지 공매도 했다가 번 돈 다 날리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또 네. 해요. 물론 더 결과는 봐야겠지만 개인들이 이번에는 진짜 이긴 건가? 그런 전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 투자자가 항상 이기길 원하고요. 근데 이기려면 기관이 이번에 실패했다면 네. 실패한 이유는 본인들이 너무 시기와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인 거죠. 네. 근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마음이 후달려서 포기를 하게 된 네. 건데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으니까 저는 이제 축하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행태를 하면 안 되죠. 기관이 그렇죠. 실패한 것처럼 나는 이거 언제까지 올라야 돼? 나 맞아요. 다음 달에 뭐 이렇게 등록금 들어갈 거 있는데 네, 네. 일단 다음 달까지 오르지 않을까? 또는 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빚내서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 식의 행동을 하면 네. 여러분들의 현재 승리가 네, 연상분 안 될 되는 수 거예요. 네, 즉위하자마자 되는 거예요. 역시 또 한 번 이렇게 잊을만 하면 역사 포인트 짚어주시고 영어 포인트 짚어주시고 네.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가볼게요. 자, 화면 보실까요? 2차 전지. 자, 전개 사항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저처럼 껄무새인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코프로 148만 원 가능성 있나요? 그러니까 저분은 어제 사신 걸로 사료됩니다. 어제 153만 원까지 갔으니까.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7,200만 원 들어갔는데 처음 주식인데 진짜 숨이 안 쉬어지죠. 진짜. 아까 맞아요. 채팅창에도 저 너무 속상합니다. 참, 잠들기도 어렵고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2차 전지 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사라고 했을까요? 어제 아침에 샀다. 너무 짜증난다. 다 감안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고민이 세 가지죠. 살까? 지금 마지막 막차 아닐까? 아니면 말까? 네. 그냥 어찌 보면 이 기회를 다 나는 네. 놓겠다는 거죠. 네.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회도 날리고 하지만 그 리스크도 안지 않을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익절할까? 나 기분 좋게 익절할까? 네. 이 모든 변동성을 내가 감안해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차라리 저는 올랐으면 했어요. 이게 오르는 게 욕을 나 혼자 먹고 말면 되지. 네네.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명만 슬프고 나머지 110만 명은 행복할 거니까 저는 괜찮았는데 네. 이게 어제부터 되게 급락을 하면서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샀던 분들 정말로 아까 148만 원 이런 분들은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의 판단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힘든 결정이 될 거고요. 일단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힘든 네.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럼 살 거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부터 2차 전지를 공부한다 했을 때 네. 개인 투자자보다도 모르거든요. 현재. 2차 전지의 상황을. 아까 뭐 에코프로가 뭐 지배력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할 때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 때만 투자를 해요. 근데 저 비즈니스가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에코프로를 투자하신 분들이 과연 저 제품이 어떤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산 공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팔고 그 경쟁사는 누가 있는데 그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고를 알고 계신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거고 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저희한테 물어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공부하기에는 좀 늦었다. 아쉽지만 나도 처음에 알았으면 많이 투자했겠지만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뻔한 말이라서 좀 죄송스러운데 조금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꼭 이걸로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네.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부자 중에 너 나자 위자라는 분. 저도 그분 알아요. 네. 그렇죠. 네. 그분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 주식 없는데 부자가 되셨을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 사서 좀 포모 오신 분들, 네. 슬퍼하신 분들한테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같이 주식하는 사람들, 네. 뭔가 기업의 가치를 잘 계산해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네.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참 안 됐어 올해. 2차 전지만 주가가 올라서 내 주식은 참 떨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못 벌었어, 나만 벼락거지야, 나만 에코프로 거지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못 번 사람이 대다수예요. 에코프로를 갖고 있어도 중간에 팔았거나 에코프로로 손실 본 사람도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지 네. 모두 다 부자가 됐으면 그 주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정말 이 눈을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느냐 네. 그거를 찾아보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한테 괜찮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껄무새 중 하나잖아요.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10년 동안 네. 10배 했거든요. 수익률을.
근데 6개월 동안 10배 됐잖아요. 그쵸. 얼마나 바보 같아요. 9년 6개월을 놀 수 있었는데 9년 6개월 놀다가 네. 이번 6개월만 에코프로 했어도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점에서 팔았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잘 네. 할 자신이 없으니까 네. 나의 속도로 가겠다. 내가 그 눈송이냐에 대한 확신이고 네. 꾸준히 인내하느냐라는 그렇죠. 생각. 인내해야 돼요. 네, 아직도 들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네.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진짜 분명한 거는 이번 주까지 해서 오늘 월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주식시장에서 가장 역사적인 또 순간 중에 하나를 맞아요. 함께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이야기 주식시장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우리가 골짜기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산을 만들어야죠, 그쵸? 진짜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서 두고두고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꺼내먹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주님 강의를 진짜 들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지금 월부닷컴 들어가 보시면 여름 이벤트 와. 진행 중입니다. 저희 같이 따라가 볼까요? 월부닷컴. 월부 최고의 강의 40개를 선정해서 감사한 오. 마음으로 현재 할인으로 보답하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수익을 내서 내가 또 인풋해야 된다, 자기 개발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종목을 사야겠죠. 주식 카테고리 만족도 넘버1 강의. 여러분들 정말 만나볼 수 없는 가격에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명강의임을 다 체험하시고 좋은 주식을 선정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주식을 골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